한국은 역사와 외교, 무역 등 다방면에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면전에서 명확히 밝힌 적도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 일본은 한국 못지않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를 보호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미일 동맹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이라는 미국 카터 국방장관의 발언,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과 일본은 계속 확실한 진짜 동맹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향후 미일 동맹의 강고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미국 태평양 군사령관 해리스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 펜스 미 부통령 또한 미일 안보 동맹은 확고하다, 미국은 100% 일본과 함께한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양국의 관계는 긴밀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가 미국의 동맹 재편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마치 페이스북 친구처럼 대하는 말뿐인 동맹을 버리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국가들로 동맹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미국에 도움이 안 되는 동맹으로 사우디와 터키, 이집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필리핀 등을 거론했습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케이토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맹국과의 문제, 몇 개국과 친구 관계를 끊을 때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은 쓸모없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나는 동맹을 끊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며 그들을 적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 두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국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사우디, 이집트, 터키를 거론하며 독재국가,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은 안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며 안보 무임 승차를 하고 있다. 대륙의 가장 중요한 경제 강국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유럽은 스스로를 어떻게 방해할까? 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류는 미국의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한 그룹인데요. 일본, 필리핀이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에 백신 달라며 남중국해를 넘기겠다는 발언을 한 로드리고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역대 필리핀 대통령 중 가장 과시적이고 반미적인 대통령이라며 필리핀은 두테르테에 의해 반쯤 실패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나쁜 것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는 두테르테의 모순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두테르테는 취임 초기 반미를 주장했지만 이후 중국 어선이 필리핀 어선을 들이박아 침몰시키자 미국이 중국 앞에 미칠 함대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가 돌연 남중국해를 중국에 넘기겠다는 발언을 해 제3국 입장에서 봐도 동맹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과의 친선을 끊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깨끗하고 공손하고 좋은 나라라면서도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활발해졌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평화헌법 뒤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1% 수준에 멈춰 있었다면서 2차 대전은 끝났고 일본은 회복됐으며 민주주의는 깊이 뿌리내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국방비를 너무 안 쓰며 미국의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인데요. 미국의 보수 세력은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을 넘어 재무장을 통해 중국과 맞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한국과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일본을 이용해 손 안 대고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미국의 보수 세력의 입장과 동북아의 평화를 생각하는 한국과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과격해 보이는 이 주장들은 미국 보수 세력 내에서 일고 있는 동맹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과거 한국이 충분히 스스로를 방해할 능력이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동맹이든 파트너든 친구이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동맹국들과 친구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관계에서 멀어져 일본의 국방력을 강하게 해 은근히 중국을 압박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찬성 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NHK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상대의 영역 안에서도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보유에 반대하는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상대의 영역 안에서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은 적기지 공격 능력의 새로운 표현일 뿐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선제 공격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안으로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새로운 안보 전략을 제안할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표현을 바꿨을 뿐 실제로는 적기지 공격 능력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게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조삼모사라고 하죠.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3번, 저녁에 4번 먹이를 제공한다고 하자 반발하길래 그럼 아침에 4번, 저녁에 3번 주겠다고 바꿔 말했더니 좋다고 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쓸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이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새로운 방위 지침으로 삼으려 하는 것에 대해 42%가 반대하고 40%가 찬성했습니다. 이용기 기자의 신문과 민연방송 TV 도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55%, 찬성이 37%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NHK의 최신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찬성이 갑자기 늘어난 셈입니다. 모호한 질문 방식이나 명칭을 변경해 법을 바꾸려는 일본 정부나 또 그걸 좋다고 찬성하는 일본 국민들, 민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고소를 진행하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피폭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하는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른바 히로시마 검은비 피폭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75년 만에 인정됐지만 일본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검은비 피폭자 84명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국가가 정한 원호 지역 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원폭 투하 폭침지로부터 북서로 약 19km, 폭 약 11km의 타원형 지역을 호우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호우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암 등 질병이 인정되면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84명은 이 호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건강이 이상이 생겨도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받지 못했으며 피폭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다카시 재판장은 호우지역 지정의 근거가 됐던 1945년 조사를 둘러싸고 조사 범위와 수집된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바깥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매우 부족한 자료밖에 입수하지 못했다. 검은비로 인한 건강피해에 원폭에서 나온 방사성 미립자가 포함됐다. 건강피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코로나 피해를 묻는 질문에는 잠잠하지만 이 소식은 듣자마자 입장을 쏜살같이 발표했는데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히로시마시와 협력을 거듭했으나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과는 실제 사실과 다른 점에서 최종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브 후생 노동상도 기자회견에서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국가 3자 명의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에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충분한 과학적 견지에 근거했다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국민 피해자 배상도 안 해주기 위해 75년 만에 나온 재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일본 정부, 또 그걸 좋다고 지지하는 민도 높은 일본 국민들,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한 국가입니다.